안녕하세요. 박희태 변호사입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뉴스를 봤는데 은행이 예금이랑 이자 마진,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죠. 예금 대출 마진으로 이자 수입으로 벌어둔 돈이 2025년에 60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달리기 하다가 그걸 듣고 그냥 껐어요. 달리기를 껐어요. 물론 달리기를 별로 안 하고 싶어서 그런 핑계를 댄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개인회생, 화산 열심히 하고 있는 변호사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댓글 진짜 많이 달리거든요. 국가 세금으로 왜 그런 빚 없애줘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 왜 위해 줘야 되느냐, 빚 없애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댓글들 많이 달리고 심지어 악플도 많이 달립니다. 그런데 이자라는 거는 적정합니까? 이자로 수입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아니면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좋은 일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 1년에 개인 파산으로 총 채무액, 그러니까 탕감되는 액수가 아니라요, 이 사람들의 총 채무액이 11조 정도입니다. 연간 11조고요. 이 중에서 재산으로 변제를 받는 경우들도 있을 테니까 실제로는 아마 많아야 한 7조에서 8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거의 이거의 8배, 9배 되는 돈이 은행이 1년에 수익으로 걷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 드리면 사람들이 아니 은행이 장사 잘해서 이자를 받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자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자라는 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금지돼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동성애하지 말라는 말이 3번 정도 나오는데 이자 받지 마라, 절대 이자 받지 마라, 너 죽는다, 네 피다, 이런 얘기 11번 정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 이슬람은 아직도 그걸 좀 엄격하게 지켜서 이자 받는 게 금지돼 있죠. 조선 내내, 조선 왕조 500년 내내 이자를 받는 건 완전한 불법이었습니다. 이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인류가 대부분 나쁜 행위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자를 허용해요. 왜 허용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자본주의의 발달 그리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지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일은 아니고 빚을 졌을 때는 원래 이자 없이 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출이 활발하게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대출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이 당시에 이제 초창기의 경제학자들 슌페터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데 혁신적 기업인들이 등장을 해야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할 수 있다. 혁신적 기업인들은 반드시 채무자다.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자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라는 것이 허용된 겁니다. 그리고 이자는 그럼 뭘로 구성되느냐? 본인들도 빌려온 돈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은행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어디선가 돈을 빌려오죠. 본인들이 빌려온 이자 더하기 이 사람들이 쓰는 어떤 비용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 뱅킹이든 영업점이든 비용이 있을 거고 여기에 더해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 프리미엄의 핵심인 겁니다. 위험 프리미엄은 뭐냐? 만약에 돈을 빌려줬을 때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혁신적인 기업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는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실패할 수 있을 확률을 계산해서 위험 프리미엄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자는 위험 프리미엄으로 사실상 60조를 벌어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위험 프리미엄 계산을 잘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 프리미엄이 그 본질인데 위험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다는 건 마치 뭐 같은 거냐면 보험사가 돈을 너무 많이 남겨먹으면 안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낸 돈이라. 그러니까 도박장을 생각해 볼게요. 도박장에서 만약에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그 도박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배당률, 황금률 이런 거랑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은행이 60조를 받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은행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허용을 한 몇 개의 은행만 존재합니다. 이런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과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이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자를 대출받으신 분들이 비싼 이자를 내고 또 예금하신 분들이 충분한 이자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이렇게 많은 수입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입을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애초에 이자가 허용된 제일 큰 이유는 혁신적 기업가들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은행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담보대출을 잡습니다. 위험 프리미엄이 극도로 낮은 상품에 대해 담보대출을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만 본인들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려고 합니다. 혁신적 기업인들이 얼마나 혁신적인지에 대해서는 돈을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고 대신 어떻게 하느냐, 국가 보증이 있으면 뭐 신용보증기금, 무슨 뭐 기술보증기금, 이런 국가 어떤 보증이 있을 때만 빌려줍니다. 도대체 은행은 왜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메일처럼 송금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있으면 돼요. 도대체 은행이라는 건 왜 필요한 거고 무슨 책임을 집니까? 은행은 보통,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보이스피싱처럼 본인이 승인하지 않은 거래나 아니면 잘못된 거래가 일어났을 경우에 은행도 하나의 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게 미국이 그렇고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우리나라 은행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거 책임지는 소송 내잖아요. 상대방은 김앤장 선임해서 몇 억씩 수임료를 내고 정관변호사를 써서 어떤 사법부 어떤 판결에서 이기려고만 합니다. 은행이 잘하고 있습니까? 은행이 왜 필요합니까? 은행이 60조씩 부당한 이득을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은행이 다른 사업을 해서 뭐 투자를 잘했거나 아니면은 은행이 원래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득이 발생하는 부분,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대출 마진이 60조가 발생했다는 건 명백히 부당한 거고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은 연간 11조밖에 안 되는 파산자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60조씩 연간 수익을 놓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부당한 이득을 받는데도요. 대출한 사람들에게 많은 이자를 물렸고 예금자들에겐 충분한 이자를 안 줘서 본 부당이득에 대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가락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60조 은행이 뭐 했을까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R&D, 신규 투자가 되면 되겠죠. 은행은 비용을 엄청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점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영업점들을 줄이면서 인터넷 뱅킹 이런 걸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막대한 이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도대체 이 60조의 이득을 뭐에 보고 있을까요? 은행의 혁신이라는 건 제가 볼 땐 보안입니다. 보안 비용을 써야 됩니다. 이 어떤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서 이런 거래가 뭐 승인하지 않는다거나 잘못된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은행이 제가 볼 때는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미국의 JP모건 같은 은행 경우에는 연간 15조, 20조씩을 보안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 60조 이득을 보고 있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얼마나 쓸까요? 제일 많이 쓰는 은행이 연간 400억 정도를 씁니다. JP모건과 우리은행의 수익을 비교를 하면요, 거의 60배에서 70배 정도를 JP모건이 더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보안 비용을 극도로 적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보안 비용 안 써도 어차피 책임 안 지고, 그리고 만약에 책임지라는 소송 들어오면 그때 대형 로펌 쓰면 되니까요.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고요. 실물 경제도 어렵고 기업들도 어렵습니다. 몇 개 반도체 회사 수출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 혁신하려는 기업인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대출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못 갚으면 가혹한 징벌적인 어떤 배상에 시달립니다. 트럼프도 6번이나 파산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선 한 번 파산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기업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혁신적 기업인들의 기업 활동에 투자되지 못하고 사실상 길목 장사만 하고 있는, 독과점에 의한 길목 장사만 하고 있는 은행의 배만 불려주는 이런 사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런 사회의 경제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과 보험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회생파산을 통해서 은행의 책임을 묻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통해서 보험사의 책임을 묻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내고 있는 이자,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이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은행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보고 있는 이득들이 혁신적인 기업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뭐 주가를 올리는 것,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분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은행의 책임을 묻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